연말을 앞두고 금융권들이 이제 대출을 줄이고 있고요. 원금 상한도 이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연끌해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통용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현실을 내다보고 어떻게 좀 삶을 살아낼지를 잘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빚내서 뭘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항상 이렇게 빚내서 하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가상금리가 부과가 되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시국,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출산율도 저하된다라고 얘기하고 집값도 오를 만큼 올라서 너무 이제 꼭지에 놓여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 최대한 현금을 비축하고 확보해서 견디고 버티고 또 살아남을 궁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은 계속 현금을 비축하고 좀 앞으로의 삶을 관찰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번다라는 이야기에 현혹돼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손절매라는 게 가능합니다. 만원에 샀지만 시세가 8,000원으로 내려오면 8,000원에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라도 현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는 경우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돈이 이제 거금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안 팔리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집 하는데 10년 걸린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올 정도로 되게 상황이 안 좋죠. 지금은 앞으로 대략 한 5년 가량은 좀 숨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5년 안에 뭐 3년 지나서든 4년 지나서든 5년 지나서든 집을 싸게 살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 이하일 때, 뭐 90이다 95다 이럴 때가 적당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니고서는 굳이 서둘러서 조급한 마음 가지고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좋다, 비싸다, 사고 싶다 이런 마음 들면 다들 갖고 싶죠. 근데 갖고 싶은 거하고 사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이 마음만 앞서서 무리하게 지르면 그로 인한 화는 결국 자신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살펴보고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이제 손에 꼽는 결정입니다. 그걸 금방 하겠다, 쉽게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마 되게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좀 더 지켜보고 두고 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뭔가를 결정하며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내다보고 조심하며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신감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좀 노력도 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죠.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과한 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되고 나 말고는 이 바닥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까불고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적이 생기고 또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좀 더 신중하게 지내는 게 좋고, 최대한 잘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함부로 엮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며 사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난감하고 많이 힘들죠. 이런 시국에 사는데 너무 쉽고 만만하게 금방 뭔가를 이룰 거라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뭐 고소득으로 15% 20% 수익을 보장해 준다, 평생 연금 준다, 이런 말에 제발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금융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아무리 친해져도 그 창구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은 그냥 그 사람 보고 믿어서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홍콩 ELS 가입했다가 50% 70% 손해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에서 이 적금이라고 했는데 원금 보장된다고 했는데 뭐 그래 본들 금융권에서 상품 판매할 때 다 서명 받잖아요. 종이 다 받고. 그런 거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금융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 법적인 이 사항들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사람 좋다라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사람의 말을 믿어서 이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되게 세상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저렇게 신의가 두텁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사기꾼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되게 많죠. 되려 일상생활하면서 나에게 되게 깐깐하게 굴고 되게 겉으로 드러날 때부터 이미 말 많고 문제 많다 이런 사람들은 되려 우리들에게 큰 사기 안 칩니다. 사기 못 치죠. 애시당초 자신의 행실이 그닥 좋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의심하고. 근데 너무나도 사람 좋아 보이고 아주 성실하게 얘기하고 천진난만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 인사 잘하고 되게 성실하고 정말 마익하게 움직이는 이들, 그런 이들이 나중에 보면 다 사기치고 다 이렇게 범죄자로 이렇게 나중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조심하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쪼이고 원금도 상환하라고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충당금 적립해야 되고 자신의 사정도 빡빡해지니까 이제 금융권들도 대출자들에게 대출 이자 올리고 대출 안 해줄래 하고 원금 일부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입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산금이 더 부과하고 대출자에게 이 자신의 이익을 이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은행은 정부가 아니다. 은행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철저히 이해관계로 갑과 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대출을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더 빡빡하고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세상이 공 짧다라는 것, 그리고 내 눈에 내 귀에 들어올 정도 되면 이미 그 얘기는 끝물이다라는 것, 그걸 잘 알고 판단하고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남의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기회 따윈 없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온다. 그리고 내가 그걸 옥석 가르기를 할 수 있나 없냐를 따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